자, 모의고사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세팅하는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습니다. 모의고사에는 수험자 제공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폴더를 만들었고 맨 처음에 세팅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기에 비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비번호라고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비번호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미지랑 스크립트 파일을 옮겨 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폴더, 이미지 폴더, 그 다음에 또 새 폴더 만들어서 CSS 폴더, 또 새 폴더 만들어서 JS 폴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수험자 제공 파일을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컨텐츠, 그 다음 jQuery 오픈소스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가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지로 옮겨주시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옮겨주시고 갤러리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가기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들고 오시면 돼요. 괜히 용량이 많아지면은 10메가 이상이 됐을 때 실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용량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배너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 팝업 이미지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jQuery 오픈소스. 저는 jQuery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JS 폴더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때 시험장에 가시면 jQuery 오픈소스를 1버전, 2버전, 3버전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때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제일 안정적인 1로 저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팅은 어느 정도 해놨고 텍스트는 나중에 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VS 코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VS 코드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파일에서 오픈 폴더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번호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번호 폴더가 열리겠죠? Yes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새 파일 index.html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느낌표 탭에서 HTML5 문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랭귀지는 KO.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받으시면은 오른쪽 위에 과제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푸드 페스티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인덱스 문서 먼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CSS 문서를 만들도록 할게요. CSS 폴더 선택, 새 파일 선택, style.cs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문자 인코딩 방식인 골뱅이 찰셋 쌍따옴표 UTF-8 세미콜론. 이때 세미콜론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reset.css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주석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모든 태그에게 먼저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제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리셋 CSS를 왜 쓰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태그에는 기본 CSS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 세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거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너비를 넣었는데 패딩을 넣게 되면 이 너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는 보통 리스트 작업을 할 때 앞에 블릿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리스트 스타일을 none 없애줍니다. 그 다음 A 태그에게 링크를 거는 A 태그에게는 파란색과 그 다음 밑줄이 나오는데 밑줄을 없애기 위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 쓰고요. 그 다음 글자색을 상속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작업을 할 때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색을 계속 상속을 받아서 색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컬러 인헤리스를 쓰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게는 너비를
100%로 잡아주는데 위드 100%로 해버리면 분모 너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맥스 위드 100%를 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 탑. 이 이미지들이 위에 붙을 수 있도록 버티컬 얼라인 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 태그.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제가 팝업에서 버튼을 좀 쓸 건데 이때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손가락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누를 수 있거든요.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커서를 포인터가 나올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버튼은 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없애주는 거예요. 미리 써놓으면은 나중에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리셋 CSS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제가 샵 369라고 쓸 거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인덱스와 연결을 했을 때 잘 나오는지 확인차 제가 쓰는 거고, 그 다음 글자색은 샵 333이라고 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은 글자 색상, 그 다음에 메인 컬러와 보조 컬러를 줘요. 주조색은 자유롭게, 보조색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롭게 하면 되고요. 만약 정해져 있으면은 그 정해진 대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배경색과 텍스트 컬러는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 샵 333이니까 제가 333을 넣어놨고 나중에 연결되는 거 확인 후에 이거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SS 내용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JS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JS에는 제가 아까 jQuery 라이브러리를 옮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JS 폴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를 쓸 JS 파일이 필요하니까 script.js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뭐 쓸 거냐면 alert 경고창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것도 쓰는 이유는 나중에 인덱스랑 연결했을 때 연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쓰는 거예요. 자, 요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컨트롤 S 또 눌러주시고 인덱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인덱스에 해야 되는 건 스타일과 스크립트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맨 처음 CSS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링크 href CSS가 어디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인덱스라는 파일에 있고 CSS는 CSS 폴더 안에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REL은 뭐냐면 relation 관계 라고 해서 어떤 관계냐, 인덱스 문서와 CSS 문서 관계가 뭐냐, 그럼 스타일 시트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스타일을 꾸며주는 종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연결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결해야 되는 건 jQuery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자, 스크립트는 맨 처음에 스크립트, 그 다음 src JS 폴더 안에 jQuery 1.12.3.js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defer이라고 씁니다. 제가 2025년 버전에서는 defer를 안 썼고요. 이번에는 defer를 썼어요. 조금 간편하지 않을까 해서 썼습니다. 이 defer이라는 속성은 뭐냐면 HTML 문서를 다 해석 끝난 뒤 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어가지고 쓴 겁니다. 써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JS 있죠?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부분 파일명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때 순서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부터 쓰고 그 다음 우리 거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잘 썼고요. 고 라이브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고 라이브 눌러가지고 봐주시면은 이렇게 경고창이 떠요. 우리가 경고창을 스크립트 문서에 썼고요. 떴다라는 거는 인덱스와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배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배경색은 CSS에서 배경색 넣었죠. 그래서 지금 잘 연결되어서 얘 백그라운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연결된 거 확인했으니까 흰색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저장 잘 해놓고 인덱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셔야 돼요. 제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용량상 이미지 크기를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미지 크기가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주셔야 되는데, 근데 줄이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1920에 1280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모니터 해상도가 1920에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받은 이미지는 엄청 클 거거든요. 그래서 1920에 1280으로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폰만 1920으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야 가로 세로 비율이 맞게 예쁘게 줄어들 거예요. 만약에 찌그러진다면 이걸 풀면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 풀려 있다면 누르고 줄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험장에는 아이콘을 여러 개를 줍니다. 그때 이제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컨텐츠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바꿔야 될 때는 아이콘을 들고 오셔가지고 파일에서 열기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이미지에서 그 다음에 FX의 색상 오버레이로 색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PNG로 빠른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약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로고를 만들 때 그리고 이미지 크기 조절을 하실 때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아웃 잡고 하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컬러 와이어프레임 보고 구조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전체를 감싸 주셔야 돼요. 전체는 랩으로 감싸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컨텐츠, 푸터 이런 식으로 나뉘니까 먼저 헤더와 그 다음에 슬라이드, 컨텐츠, 푸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여기를 컨테이너로 많이 잡긴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잡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영역에서 헤더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헤더의 실제 컨텐츠는 1200의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헤더 안에 이너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 푸터에서도 이너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영역에서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이렇게 섹션을 또 나눠 주도록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미지 CSS, 리셋 CSS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인덱스 가면은 CSS와 jQuery 라이브러리, 스크립트까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구조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를 감싸 주도록 할게요. 이라고 쓸 거고, 헤더 영역, 그 다음 섹션으로 슬라이드, ID, 슬라이드, 그 다음 클래스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ID 클래스가 있는데 이때 클래스만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ID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감싸는 영역, 컨텐츠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 영역,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때 헤더 영역 안에 이 컨텐츠가 1200의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헤더를 저는 이너라고 해서 div 클래스 이너로 감싸주도록 할게요. 이 이너는 가운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헤더는 전체를 이제 꽉 채우는 헤더 영역으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푸터도 동일합니다. div 클래스 이너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 여기 푸터 영역 이런 식으로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텐츠 영역 안에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 있어야 되니까 저 아티클로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컨트롤 C, 엔터, 컨트롤 V 해주시면은 이렇게 복붙이 되고요. 그 다음 수정을 할게요. 갤러리, 그 다음 바로가기, 그리고 클래스명도 다르게 가야겠죠. 갤, 바로가기는 고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구조는 작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CSS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 라이브에서 보시면은 딱히 뭐 비주얼적으로 보여질 거는 그냥 글자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높이 값이랑 색상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자, 스타일에 가서 먼저 헤더를 불러줄 겁니다. 클래스를 불러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헤더라고 쓰면 되고요. 아이디를 부르고 싶으면 샵 헤더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헤더 해서 하이값 100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F45750, 색상을 넣는 이유는 영역 확인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더 영역을 만들었죠. 이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디를 부르고 싶으면은 샵을 써주시고 보시면 동일합니다. 여튼 다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태그를 불러서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 헤더 안에 자손인 inner를 부르겠습니다. inner는 클래스예요. 그쵸? 그래서 .inner라고 불러줬고요. 그 다음에 얘가 1200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width 값을 1200, 그 다음 가운데 정렬, 블록 요소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마진 오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백그라운드 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전혀 헤더라는 글자에만 노란색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모인 헤더라는 태그만 꽉 채워주려면은 하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하이 값을 100픽셀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100%라고 씁니다. 그러면 부모만큼 꽉 채우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이너와 동일하게 위드가 1200에 마진 오토, 그 다음 시험 문제의 하이 값이 300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CSS 작성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영역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컨텐츠 영역도 써주겠습니다. 컨텐츠 얘도 위드 값 1200에 높이 값은 200, 마진 오토, 가운데 잡아줘야겠죠? 또 그냥 보면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배경색을 넣어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푸터. 자, 푸터도 태그를 불러가지고 색상을 넣겠습니다. 하이가 먼저 120픽셀, 백그라운드 샵 666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그 다음 푸터 이너도 있죠. 그래서 헤더 이너 쓴 거를 그대로 복붙하셔가지고 여기 헤더 대신 푸터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오케이. 그 다음 푸터 영역에서 이 컨텐츠를 3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비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자손인 아티클이 3개가 있는데 위드 값을 400을 하면 432, 12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티클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나열을 시키려면은 아티클 형제들을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인 컨텐츠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한번 확인. 나열됐죠? 그럼 갤러리에 제가 색을 좀 넣어볼게요. 아티클 3개가 있는데 갤러리 아니면 여기 바로 갤 불러가지고 백그라운드를 샵 ECC 이렇게 쓰고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때 자식들을 나열하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자식을 나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플렉스를 당한 자식들은 부모만큼 높이 값이 꽉 차게 돼요. 자, 그래서 하이 값을 안 써도 아까 헤더처럼 안 써도 자동으로 영역이 부모만큼 높이가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먼저 잡고 안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로고부터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클럽 로고는 수험자 제공 파일에 제공된 로고를 삽입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로고 색은 과제명에 맞게 반드시 변경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의 크기는 변경 가능하지만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라라고 적혀 있죠. 이게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열기. 그 다음 로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때
주제에 맞게 컬러 가이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먼저 자르기 도구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줄 거고 정확한 사이즈는 없어요. 원하는 사이즈는 따로 없습니다. 대강 해서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 배경을 좀 지워줄 건데 이때 레이어에 보시면은 자물쇠를 클릭해서 잠금 해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술봉 툴 있죠.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해서 위쪽에 인접을 체크 해제 허용치를 저는 한 20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시면은 영역이 이렇게 잡히고요. 딜리트를 눌러주면 흰색 영역이 다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크기를 좀 조절할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 폭을 지금 폭이 좀 크죠? 그래서 로고가 들어갈 수 있게 180 하면은 요 사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같이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 사슬이 풀어져 있으면 먼저 누르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 그러면 폭에 맞춰서 높이가 같이 줄어들게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셉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클럽을 좀 분리해내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사각형 선택 영역을 잡고 클럽 부분을 이렇게 영역 잡아줄 거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J 하면은 해당 영역이 사라지고 그 영역이 새로운 레이어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구 선택 그 다음 클럽 부분 뒤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사각형.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색상은 여기 7 선택해도 되고 여기 선택해도 돼요. 획이 있으면 저는 획은 없앴고요. 7은 자, 아까 컬러 가이드에 있는 것처럼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보이게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레이어 1이라는 이 글자 있죠. 클럽. 눈 껐다 켰다 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럽 글자 FX에서 이제 컬러 오버레이 색상 오버레이 선택해 주시면 여기 색상을 클릭해 주시고 원하는 컬러를 씁니다. 저는 시구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펜툴로 선을 쭉 그어주고 싶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펜툴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에 패스가 아니라 쉐이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칠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획은 없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작 지점을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지점이죠. 저는 이쪽에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핸들이 빠져요. 그래서 약간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저처럼. 자,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스포츠 하니까 좀 익사이팅하게 만들었고 스포츠 위치 이렇게 방향키로 옮겨주셔도 되고요. 우리 선 그린 거 방향키로 옮겨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저는 작업 다 했고요. 파일에서 저는 보통 사본 저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사본 저장도 괜찮고 저는 내보내기에 PNG로 빠른 내보내기 이걸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바로 합니다. 해서 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 클릭.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자, 만든 로고를 헤더 영역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홈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고니까 H1으로 씁니다. 그리고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감싸 주셔야 돼요. 뭐를? 이미지를 A 태그로 감싸야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링크가 걸리게 됩니다. 자, 로고 PNG. 자, 폴더 이미지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스라고 폴더명을 해놨고 당연히 Alt 값 넣어 주셔야겠죠? 자, 요렇게 작업을 했고 또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메뉴 한번 해볼 건데 메뉴는 마우스 호버했을 때 해당 2차 메뉴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구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H1 다음 줄에 내비 태그 쓰도록 할게요. 내비 ID 내비 클래스명 ID명은 그냥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AA 이런 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L, LI, A 태그로 1차 메뉴를 써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종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2차 메뉴도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 LI 안에 스포츠 종목 안에 새로운 UL 클래스 서브. 2차 메뉴니까 서브라고 제가 임의로 또 지어놨고요. 그리고 LI 이렇게 해서 제 2차 메뉴를 작성하겠습니다. 축구, 농구, 수영, 테니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LI 안에 새로운 UL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닫는 태그가 막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았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감싸주는 거 잘 감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1차 메뉴의 첫 번째 메뉴, 2차 메뉴까지 작업했고, 그 해당 LI를 그대로 복사 컨트롤 C, 엔터에서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해서 총 4개의 메뉴를 만듭니다. 그 다음 텍스트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메뉴를 감쌌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텍스트만 나오고 있습니다. 메뉴는 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쵸? 그 전에 배경색부터 바꾸고, 그 다음 로고를 좀 내려볼 건데, 이 로고는 이너 영역에서 안쪽에서 내려줘야 로고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스타일에 가서 헤더에 가서 색상을 샵 EF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CSS 하나 넣고 확인하고 하나 넣고 확인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너도 색상 동일하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샵 EF 또 넣어주고 또 확인. 그 다음에 로고를 내려주려면 이너 영역에서 안쪽으로 위쪽에 여백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헤더 이너에 안쪽 여백, 위쪽이니까 안쪽, 위쪽이니까 패딩 탑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럼 내려가죠. 자, 그러면 로고는 잘 됐고 메뉴는 공중에 띄워서 여기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비를 불러주겠습니다. 내비. 공중에 띄울 때는 앱솔루트를 써주시고, 이 앱솔루트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보통 부모에게 기준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쓸 거고요. 그 다음 위치는 이너를 기준으로 위치가 잡히니까 탑에서 0, 라이트 0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너가 여기니까 탑 0, 라이트 0 하니까 오른쪽에 딱 붙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주면 됩니다. 탑에서 한 40픽셀, 라이트에서 저는 한 10픽셀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공중에 띄운 애들은 나중에 더 우선순위를 줌으로 해서 더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뭘로 조절하냐면 Z인덱스, 공중에 띄운 앱솔루트 내비를 Z인덱스 값을 줘서 한 1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럼 나중에 다른 거를 20을 주면 내비보다 위로 올라오게 되고, Z인덱스를 5를 주게 되면 내비보다 아래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에 있는 메뉴들, 지금 LI들이 옆으로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나열할 때 쓰는 CSS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통 나열을 할 때는 형제들을 나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LI들. 그러면 어디에 플렉스를 쓴다? 부모에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비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내비에는 자손들 중에 UL이 2개나 있어요. 근데 저는 얘만 부르고 싶기 때문에 꺽쇠를 해서 UL로 불러주시면 직계자식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주시면은 옆으로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 다음 꾸며주시면 되겠죠. 꾸미실 때는 A 태그에 꾸며주셔야 클릭할 영역이 같이 꾸며집니다. 자, 그래서 내비에 있는 UL, LI가 아닌 A까지 잡아서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 위드 값을 이렇게 써주셔야 들어가고요. 그냥 글자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센터, 두께는 폰트 웨이트, 이거 글자의 두께는 폰트 웨이트 볼드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패딩을 사방으로 안쪽 영역이죠. 10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117 dbe
그리고 글자 색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흰색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1차 메뉴 만들어줬고,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면 저랑 똑같이 사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제공된 명확한 값들만 잘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 같은 경우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비 있는 ULLI를 호버했을 때 자손인 A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333 줘라 라고 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색이 바뀌죠. 자, 그럼 1차 메뉴는 끝났고 이제 2차 메뉴도 해볼게요. 서브에 A라고 부르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LIA 이렇게 불러도 되긴 하고요. 그냥 서브에 A 이런 식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이제 자손을 부를 때는 띄어쓰기를 쓰기 때문에 서브에 뭐 LIA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책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A는 인라인 요소니까 위드 하이가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블락으로 쓰고 그 다음에 패딩 백그라운드를 흰색, 패딩을 5픽셀,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 정렬, 폰트 사이즈를 저는 좀 줄여주고 싶어서 14픽셀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브에 있는 A를 호버했을 때,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색을 좀 바꿔줄게요. 해주고 글자 색은 흰색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어때요? 벌써 헤더가 끝났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메뉴 얘는 숨겨놔야겠죠. 안 보였다가 제가 마우스를 호버하면 나올 수 있도록 서브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 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가서 메뉴 한번 해볼게요. 스크립트 메뉴라고 부르겠습니다. 주석으로 좀 써놓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2차 메뉴를 나오게 할 겁니다. 자, 쓰는 방법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써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CSS의 선택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비에 있는 ULLI를, 내비에는 ULLI가 두 개씩 있거든요. 1차 메뉴와 2차 메뉴. 근데 저는 1차 메뉴만 선택하고 싶으니까 직계자식, 내비의 직계자식인 UL의 직계자식인 LI 이렇게 선택을 했고,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그거를 마우스 오버 해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엔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펑션은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실행문을 담아두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뭘 실행하고 싶냐, 이걸 중가로 안에 쓰면 됩니다. 자, 이때 서브를 보여주세요. 달러 서브를, 클래스가 있으니까 점 서브, 그리고 스르르 보여달라, 슬라이드 다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보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해당 메뉴만 보여줘야 돼요. 지금 전체 서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달러 this라고 써주셔야 돼요. this가 뭐냐면 li들이 막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li를 지칭하는 예약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is, 그리고 this와 서브의 관계도 또 중요합니다. this가 요 li예요. 그럼 li와 서브의 관계는 뭐예요? li 입장에서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this을 children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또 확인해 볼게요. 어때요? 하나만 나오죠? 자,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나왔으면, 마우스가 떠났을 때 마우스 리브, 마우스 아웃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모든 서브가 올라가야 되니까 굳이 this 쓰실 필요 없고 모든 서브를 슬라이드 업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괜찮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뉴 작업을 했는데 마우스를 호버를 제가 100번 하면은 이 실행문들이 100개가 기다리고 있다가 순차적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거를 멈추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실행문에서 선택자 뒤에 스탑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애들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떼더라도 올라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뉴 벌써 끝났고요. 마우스 엔터, 리브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하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는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슬라이드 영역 가서 해당 슬라이드가 ULLI로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LI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들고 와서 배치하는 게 편해가지고 백그라운드로 불러올 겁니다. 클래스 S1 이렇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3개니까 S1, S2, S3 이런 식으로 클래스명으로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불러와 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배너 클릭해야 되죠. A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A 태그.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줍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H1은 로고만 좀 쓰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H2를 쓰는 편입니다. 메모장에 있는 거 복붙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마크업은 다 끝났고 이제 CSS 가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또 글자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해당 LI가 요렇게 보여질 수 있게 빨리 너비와 높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때 CSS에서 주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영역 뭐 이렇게 주석을 써주셔도 좋아요. 자, 슬라이드에 아까 ULLI가 있는데 빨리 ULLI의 높이 값을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ULLIA가 있는데 A 클릭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인라인 요소니까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바꿔놓고 하이 값을 100% 해야 부모인 LI만큼 꽉 채울 수가 있어요. 혹시나 또 이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하면은 항상 배경색 넣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클릭할 수 있게 손가락으로 만들어줘요. 여긴 가려져서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는 그냥 확인차 넣어봤고 이제 각각 LI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놨죠. 첫 번째 LI 태그에 제가 클래스명을 S1이라고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는 자손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 붙어 있는 거는 바로 이름이 같은 경우 태그의 이름이 S1인 경우 이렇게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URL 점점 슬러시. 왜냐면 CSS 문서에서 나가서 이미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슬러시 나가서 이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미지 폴더 안에 s1.jpg 그대로 복붙해서 S2, S3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잘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이미지가 엄청 클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는 내가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보통 배경 이미지는 반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반복을 안 하게 할 거고 이미지가 큰 경우 가운데가 중심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당 LI 영역, 이 1200 영역만큼 꽉 차게 나오게 하고 싶다. 커버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이제 가운데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이 보여져서 이쪽 부분이 보여지고 있죠. 저는 윗부분이 보여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센터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다 센터 잡아놨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준 거고요. 가로를 센터, 세로를 탑이라고 쓰면은 위쪽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미지는 뭐 안 보이니까 패스해놓고 세 번째 것도 센터에 탑 이렇게 해주면 흑인이 좀 보여지긴 하지만 나무가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는 숫자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탑에서 10픽셀 하면 이미지가 더 내려갈 거니까 음수 값으로 100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 위치 잡기가 아주 편하기 때문에 저는 백그라운드로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안에 있는 H2를 좀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있는 ULLI H2 얘를 공중에 띄워서
저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 그러면 부모에게 기준 잡아줘야겠죠? 실제 부모는 A인데 이때 또 특이사항이 부모에게 기준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 조부모에게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저는 여기 잡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에게 잡는 게 틀렸다? 아닙니다. 여기 잡아도 사실상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꾸며볼게요. 탑에서 50%, 레프트 50%. 그러면 컨텐츠가 치우쳐져 보여집니다. 그쵸? 탑에서 50%, 레프트 50%. 여기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운데 잡아주기 위해서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껏 꾸며보도록 할게요. 배경색을 좀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보더 모퉁이 둥글리기를 20픽셀에 0, 20픽셀에 0. 그 다음에 패딩을 안쪽 여백을 10픽셀에 40, 위아래 10, 양옆 40. 그 다음 글자 색깔도 샵 FF 2B, 3B. 그 다음 위드도 넣어볼게요. 글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것저것 좀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작업해 놓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슬라이드가 안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슬라이드 영역이 있고요. UL이 이렇게 길게, 그 다음 각 LI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창문 역할을 하는 슬라이드에게 오버플로우 히든 써주시면 됩니다. 오버플로우 히든. 그러면 슬라이드 영역보다 넘치는 부분은 사라지게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UL이 이렇게 길게 있고 UL을 움직여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스크립트 가서 슬라이드라고 주석을 써 놓고요. 자, 달러 뭐를 움직인다? 슬라이드에 있는 UL을 움직여 줄 겁니다. 어떻게? 애니메이트를 움직여야 되니까요.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마진 탑을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진 탑을 마이너스 300, 굳이 픽셀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콤마 1000이라고 쓰시면 1초입니다. 1초. 이거는 밀리초 단위로 써서 그런 거예요. 1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슝,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은 먼저 변수 let i는 0,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0을 넣어 놓고 i의 증감식을 만나도록 하면은 1씩 증가가 돼요. 원래 0이었는데 1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300 곱하기 i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와 마이너스 300처럼 슝 올라갈 겁니다. 자, 좀 다르게 썼지만 결과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실행문을 함수에 담아 주셔야 돼요. 아까 함수가 펑션이라고 했고요. 이 함수의 이름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가 만들어 놓은 실행문을 담아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불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그러면 또 동일하게 한 칸만 딱 올라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슬라이드를 계속 불러주면 i의 값이 맨 처음에 0에서 1로 돼서 계산되고 다시 또 실행되면 2가 돼서 실행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반복적으로 불러줄 수 있게 set interval 누구를? 슬라이드를 몇 초마다? 3초마다 라고 씁니다. 자, 3000m초라고 쓰면 3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문제가 슬라이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미지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i가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i가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if 문을 이용해서 i 값이 2보다 작다면은 실행해도 되지만 i 뿔뿔을 만나도 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i가 0으로 돌아가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에 가도록 할게요. 먼저 공지사항입니다. 인덱스 가서 공지사항 영역 좀 지워놓고, 자, 제목부터 쓸게요. 공지사항. 그 다음 공지사항은 게시글이기 때문에 ULLI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게시글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 보통 날짜가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붙해서 4개 내용을 또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지사항 다 썼고, 이때 공지사항 첫 번째 글 클릭하면은 팝업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팝이라고 써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CSS 가서 꾸며주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와서 컨텐츠, 아티클 아래쪽에 컨텐츠에 노티스의 패딩을 좀 넣어볼게요. 패딩을 안쪽으로 1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노티스에 있는 H2를 좀 제목처럼 꾸며주도록 할게요. 글자색은 흰색, 보더 레디우스로 꾸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값도 쓰고 글자 가운데 올 수 있게 하고 패딩을 위아래 5픽셀, 양옆은 0, 폰트 사이즈는 20. 이게 제목이면 제목처럼, 본문이면 본문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 UL을 좀 꾸며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셔도 됩니다. 노티스의 UL에서 백그라운드를 샵117db, 그 다음 패딩을 위아래 저는 넣고 양옆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아래와 양옆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LI들에게 제가 보더를 좀 주고 싶어요. 테두리 노티스에 있는 ULLI 보더 바텀 1픽셀 대시드 샵 흰색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마지막은 뺄 거예요. 그러면 막내를 부를 때는 LI들 중에 last child 불러서 보더 바텀을 없애라 라고 씁니다. 그 다음 이 게시글 A 태그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혹시나 텍스트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는 좀 말줄임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노티스에 있는 ULLIA 불러줘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블락 먼저 그냥 클릭할 수 있는 영역부터 만들어 볼게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자, 그 다음 패딩을 5픽셀에 0. 그 다음 글자색은 흰색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요 날짜는 공중에 띄워서 여기 배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노티스에 있는 ULLI 펜 공중에 띄워줄 거고, 그 다음 기준은 저는 부모인 A에게 릴레이티브 잡아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right 0, 탑에서 5픽셀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해도 되는데, 혹시나 주어지는 공지사항 게시글이 너무 길 때는 말줄임표를 할 수 있게 또 작성을 해 볼게요. 제가 P라고 잡아놨으니까 P에게 말줄임표 작업해 보겠습니다. LI에 P를 불러서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 P는 블락 요소라서 바로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많아지면, 글수가 많아지면 줄바꿈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입니다. 그리고 글자가 넘칠 거예요. 넘치는 걸 숨기는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가 점점점 처리로 돼야 되니까 텍스트 오버플로우 엘립시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티가 안 나요. 그쵸? 이때 너비를 제가 한 200으로 하게 되면은 바로 보여집니다. 여기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벌써 그러면 노티스 부분 끝났고, 뒤에 배경 필요 없는 건 좀 지워줄게요. 백그라운드 지우고, 그다음 나중에 갤러리도 좀 지워주면 되겠죠. 그 전에 갤러리는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똑같이 쓸 거고요. 갤러리, 그리고 갤러리는 ULLI로 작업을 해줄게요.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만들어 주시고 이미지 src, 이미지 폴더 안에 g1.jpg, alt 값은 갤러리 후기라고 써놓을게요. 그 다음 li 그대로 복붙 2번, 3번 요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또 다 됐고 스타일에 가도록 할게요. 컨텐츠 갤러리 배경색은 지워줄 거고 아까 노티스처럼 패딩 1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H2 있죠. 노티스 H2처럼 갤러리 H2도 잡아줄 거예요. 이때 배경색만 다르게 잡아줄 거라서 노티스 H2를 그대로 복붙해서 클래스명 다르게 배경색 다르게 썼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LID 형제들을 나열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갤러리에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은 자식들이 나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 그 자식들 사이 간격 주고 싶으면 갭 쓰셔도 괜찮아요. 갭.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조금 꾸며 볼게요. UL 있죠? UL에게 우리 아까 공지사항 했던 것처럼 색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333 패딩 저는 10픽셀 해줄 거고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꾸고 싶으면은 한번 해볼게요. ULLI 이미지 불러서 위드 120 하이 값도 120 제가 원하는 대로 썼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요때는 뭘 쓴다? 오브젝트 빛 커버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깨지지 않고 다 원하는 부분만 딱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놨고 그 다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이 불투명 효과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갤러리에 있는 UL 각 LI를 호버했을 때 이미지의 오퍼시티를 조절하셔도 되고 LI를 그냥 바로 오퍼시티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하도록 할게요. 바로가기는 갤러리랑 사실 동일합니다. 그대로 복붙해서 수정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바로가기 가서 똑같이 H2라고 쓸 거고요. ULLI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키의 이미지 src 이미지 폴더 안에 아이콘 01 alt 값 1점표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아이콘 아래쪽에 또 텍스트 아이콘 설명글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만들어졌으니까 그대로 또 복붙 해서 2번 3번 텍스트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구조 다 잡았고 CSS 가겠습니다. 자, 갤러리 아래쪽에 고라고 쓸 거고요. 패딩을 10픽셀 고의 H2 마진 바텀 여기는 좀 다르게 마진 바텀으로 그냥 바로가기 글자만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고에 있는 UL, LID 나열해줘야 되니까 우리 플렉스 쓰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사이 간격 주고 싶으면 갭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쵸? 바로가기 글자도 안 보이네요. 왜냐면 안 썼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코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요렇게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아이콘들부터 좀 모양을 잡아볼게요. 고에 있는 ULLIP에게 위드 80, 하이 80 아이콘이 보이게 백그라운드 샵 333 아이콘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패딩 탑을 안쪽 옆에 주고 보더 레디우스를 20픽셀 그리고 P 형제인 스팬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마진 바텀 10픽셀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여요.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할 건데 저는
이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지금 P에게 줘도 되지만 나중에 스팬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줄게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UL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나열했는데 또 가운데 정렬하고 싶을 때 플렉스 영향받고 있는 자식들이 가운데 정렬했으면 좋겠다. 그땐 justify content center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탭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죠? 이렇게. A가 한 방에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은, UL, li, A 불러가지고, 디스플레이 블락, 그 다음에 하이 값 100% 해주시면은 탭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포커스가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팬. 스팬은 뭐 그냥 살짝만 꾸며줄게요. 폰트 웨이트, 볼드 정도 꾸며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벌써 또 바로 가기까지 작업 다 했습니다. 이제 팝업 창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팝업 창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이때 랩 있죠. 이게 랩을 닫는 태그거든요. 요 푸터 사이에 해주시면 돼요. 자, div id 팝업 클래스 팝업 이제 메모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은 제목처럼 보여야 되고요. 본문은 본문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미지는 p 태그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이템 값은 제목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p 태그 클래스 txt text 그 다음 텍스트 이때 내용의 줄바꿈 하고 싶으면 br 태그 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마지막 버튼은 저는 div 클래스 close 라고 쓸 거고 그 다음 여기 버튼 태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럼 또 구조 다 잡았고요. 이번에는 제가 CSS에서 id를 불러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id와 클래스를 같이 썼죠? 네, 이렇게 썼고 그러면 팝업은 저는 id로 불러줄 거기 때문에 팝업, 샵 팝업이라고 쓸 거고 팝업은 모든 컨텐츠 위에 떠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 width 500픽셀 얘는 레이어 팝업이라서 그냥 컨텐츠만 뜨면 돼요. 그리고 탑에서 50% 레프트 50% 트랜스폼 가운데 할 때는 그냥 요거를 공식처럼 외워두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배경색은 샵 333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다 상속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패딩을 20픽셀 글자색은 흰색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그 다음에 팝업창이 Z인덱스로 제일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팝업은 이렇게 해서 확인 오케이. 팝업은 분모에게 기준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분모인 랩을 하나 불러서 포지션 릴레이티브 한번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이 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팝업 다 했고 팝업 내용도 해줘야 되겠죠. 샵 팝업에 h2 여백만 살짝씩 넣어줄게요. 마진 바텀 20 샵 팝업에 점 텍스트 마진 20픽셀 위아래 여백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샵 팝업의 클로즈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버튼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팝업의 클로즈의 버튼 불러서 좀 꾸며줄게요. 백그라운드 샵 117 dbe 자, 요 컬러 해줄 거고 패딩 10 글자색은 흰색 여기 추가적으로 호버 했을 때 색깔 바뀌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고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그러면 팝업은 숨겨줘야겠죠? 팝업에 가서 마지막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고 그 다음 스크립트 해보겠습니다. 팝업. 아까 우리가 공지사항에서 팝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클래스. 자, 요거 클릭했을 때 팝업 뜨도록 해볼게요. 달러 팝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하고 싶냐면 우리 숨겨놓은 달러의 샵 팝업을 쇼 보여주세요 라고 쓰면 돼요. 이때 팝이 A 태그인데 A 태그를 이런 임시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티가 많이 안 나긴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게 세로 고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 펑션 괄호 안에 이 다음 줄에 prevent default라고 써줍니다. 요렇게 prevent default 이렇게 써주시면 이 링크 차단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제 클로즈 클릭했을 때도 해줘야겠죠? 자, 그대로 복붙해서 이번 뭐를 클릭한다? 클로즈에 있는 자손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을 숨겨줘. 이때 버튼은 이 링크 차단하는 거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푸터만 남아있네요.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열기, 이미지스의 로고를 열어주시면 되고 이미지에서 조정에 채도 감소, 그 다음 파일에서 저는 사본 저장을 해도 되고 내보내기에 PNG 이렇게도 저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F 로고라고 쓰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한번 쓸게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얘는 공중에 띄워줄 거고 얘네 두 개는 나열을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푸터 영역에 먼저 로고부터 만들겠습니다. F 로고 img src images 폴더 안에 F 로고 png 알트값 스포츠 클럽.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SNS부터 작업을 할게요. 얘는 공중에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폴더 안에 SNS 1png 알트가 페이스북 이렇게. 그 다음 이 li 그대로 둘, 셋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 유튜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로고. 이때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요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u의 다음에 p클래스 fcopy라고 쓰면 되죠. 카피라이트 써주시면 돼요. 이때 그 우리 카피라이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nd copy 세미콜론 써주시면은 카피라이트 아이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오케이. 그 다음 꾸며줄게요. CSS 가서 푸터의 이너 색상부터 잡아주겠습니다. 샵 666 잡아놓고 그 다음 푸터에게 글자색을 흰색으로 미리 잡아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너에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SNS는 공중에 띄워줄 거고 로고랑 카피를 나열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너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냥 사이 간격 주고 싶으면 갭 주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수평 가운데 정렬은 Justify Content Center 수직 가운데 정렬은 Align Items Center 해주시면 돼요. SNS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NS 작업해 볼 건데 SNS 공중에 띄운다고 했죠. F SNS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고, 그 다음 자식들인 NI를 나열해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사이 간격 갭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 얘네들 기준은 저는 이너에게 잡아줄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그 다음에 위치를 탑 50, 라이트 30. F, SNS, LIA 불러서 A는 위드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락, 위드 30, 하이 30. 백그라운드 흰색. 보더 레디오스 50% 해야 동그라미 되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래야 이미지 가운데 오고, 패딩 탑을 조금 넣어주면 이미지를 내려줄 수가 있죠. 제가 이름을 FSNS라고 여기 안 써놨네요. FSNS 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각각 배경색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SNS, LI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형제들이 NTH 차일드 1번은 자손인 A 불러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3F5B9A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복구 2번, 3번 4B, 47B, 749. 요거는 그냥 빠르게 레드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잘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항상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화면 줄여가지고 틀어진 거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우스 호버에서 이상한 거 있는지 탭도 눌러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오류 검사도 해볼게요. 오류 검사는 시험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연습하고 꼭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 가서 컨트롤 A, 컨트롤 C, 다이렉트, 컨트롤 V 체크. 오케이. CSS도 컨트롤 A, 컨트롤 C 직접 입력 가서 검사. 오케이. 그리고 F12 해서 오류 같은 거 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혀 없고, 마지막으로 용량도 확인하면 제일 좋겠죠. 오른쪽 클릭, 속성, 용량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거 제출하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